일단은 남양주를 좀 봤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 남양주를 제가 좀 봤는데요. 이 남양주라는 도시가 사실은 이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이 강동 강북 쪽 바깥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수도권 서울 하는 이유가 다 인프라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 수도권을 우리가 선호를 하잖아요. 서울 선호를 하고 그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데는 여기는 사통팔달이잖아요 다. 그리고 지금도 경부고속도로 지하해가지고 인프라 계속 깔고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남양주를 보니까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예전에 봤던 광주랑 비슷하게 산으로 거의 돼 있기 때문에 이 남양주에서도 이쪽 서울 쪽에 좀 가산동하고 별내 이쪽에 인프라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시리즈 부동산 시리즈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이 우리가 그 생활권이 되게 한정이 돼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평지가 이제 이쪽 파주 쪽에서 서울 거쳐갖고 요 수원 이쪽 그리고 이제 충청도 쪽으로 내려가는 요쪽 평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그 평지가 주로 이제 있기 때문에 평지가 아니면 사실은 여기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근데 이제 남양주 같은 경우는 거의 산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지 중에서 좀 평지 이쪽 구리 쪽이나 이쪽 노원구 쪽 이쪽만 평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프라 쪽이 이제 확대가 되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남양주 쪽은 요쪽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쪽 안쪽은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투자 측면에서도. 그래서 또 다산동하고 별내 쪽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요쪽 위주로 좀 우리가 좀 아파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아파트 가격 자체가 아직은 좀 여기도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 영향을 봐서 그런지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그렇게 뭐 떨어진 것 같진 않아요. 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판매하시는 분 집주님께서 낮춰서 팔려고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좋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정TV입니다. 예, 지금 12시 좀 넘었는데 오늘 토요일인데 잘 쉬셨나요? 예, 오늘 저도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토요일날 그냥 멍 때리면서 누워서 뭐 책 보거나 뭐 OTT 서비스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이게 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낮에 좀 쉬었고요. 그래서 하루에 뭐 1영상을 올려야 또 구글 AI님 선택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또 올리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그리고 요거는 토마토 주스고 그 요즘에 그 꽈추형 있잖아요. 꽈추형님께서 또 이렇게 토마토 주스를 좀 많이 먹으라고 그래갖고 제가 좀 한 박스 사가지고 거의 물처럼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하고 있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부동산이 영상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주식 쪽도 좀 올리고 있는데 부동산은 요즘에는 거의 한 조회수가 400~500씩 나오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회? 20회? 뭐 그렇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또 부동산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딜 갈까 생각하다가 지금 일산 쪽을 제가 안 가봐가지고 일산 쪽을 좀 보려고 하고요. 일산이 제가 뭐 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쪽에서 뭐 군생활을 좀 하긴 했는데 잘 보니까 행정 수도가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제 고양시에 일산 서구, 일산 동구 이렇게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성남시에 뭐 분당구, 뭐 화성시에 동탄면 이런 식으로 좀 이쪽도 신도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분당하고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신도시인데 아무래도 분당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강남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이제 아무래도 북쪽이다 보니까 북쪽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분당하고 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이 위치 자체는 지금 좀 답답하죠. 위쪽 막혀 있고 오른쪽도 막혀 있고 서쪽도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이제 서울로만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밑으로 가려면 서울 통해서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갇혀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 접근성이 그래도 강북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수요는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아파트
봤을 땐 한 5억에서 10억 사이 아파트가 주 아파트이고요. 가끔가다 뭐 2억, 3억짜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네 자체가 좀 서민 중산층 위주로 좀 아파트 가격대가 구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아파트를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산 동구 풍동 숲속마을 701호 보고요. 32평이고 옛날 아파트고, 옛날 아파트네. 주변에 뭐 다 있어요. 여기 초등학교도 있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고요. 그리고 실제 현 시가를 보면 이게 32평이 호가가 한 4억 5천 정도 하네요. 4억 5천에서 5억 정도 하고, 실거래가를 보면 쫙 올라왔어요. 21년도 중반까지 쫙 올라가서 한 6억 정도 찍었다가 지금 최근에 거래가가 나온 게 한 3억 8천 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거의 없었고, 지금 뭐 23년도 6월 달에 2건 거래가 나왔는데 이거는 거래가 재개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도 거래가 좀 없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32평이 3억 8천이면은 그냥 뭐 이렇게 뭐 비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전세 수요가 있고, 전세 수요가 약 한 2억 8천, 3억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그러면 전세가가 3억이잖아요. 그러면은 매매가 3억 8천이면은 거의 전세가율이 7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바닥에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바닥 전세가 밑으로 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아파트는 좀 가격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위치를 좀 보면은, 위치가 지금 이쪽이잖아요. 지금 지하철 경의중앙선하고는 뭐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이거 보면은 엄청 멉니다 이게. 그래서 역세권 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닥 뭐 앞 지하철역하고 좀 비슷한 거 가깝진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닥 뭐 이렇게 가격대가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요쪽은 아파트 단지,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또 옛날 그냥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이 일산이라는 동네가 3호선하고 경의중앙선 사이가 어떻게 보면 좀 노른자 같아 보여요. 왜냐면은 바깥쪽 3호선 밑에는 거의 논이고 경의중앙선 위쪽은 또 산이기 때문에 이쪽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의 경우에 지금 현재 매매가가 3억 8천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2억 7천이 최저가니까 한 3억 2천 정도? 3억 3천 정도에 받으셨다 그러면은 실제 실거래가보다 낮게 받았기 때문에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만, 문제는 지금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 근처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아파트에 대한 어떤 경매 자체가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쉬어야 될 동네,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일산 동구 풍동 숲속마을 803호, 요거는 24평이고 4.6 유찰, 3.2 유찰, 2.2에서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약 한 2억 후반대? 한 2억 7천 정도의 낙찰 받으신 것 같고요. 옛날 아파트
위치 자체는 주변에 여기 초등학교가 있긴 한데 이렇게 메리트 있어 보이지 않는데 지하철역도 없고요. 보면 자 이게 25평 매매 호가가 한 3억 5천 정도? 3억에서 3억 5천 3억 5천? 3억 3천 정도가 하고 실거래가가 여기도 이렇게 거래가 뭐 아까보다 많은데 봐보세요. 지금 한 21년도 여름까지는 4억 5천 찍다가 지금 나온 게 2억 8천 3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되고 있어요. 3억 정도. 근데 이게 더 하방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전세가율 자체는 한 2억 3천 정도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긴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3억 5천이라고 해도 2억 3천이면 거의 60%? 전세가율이 60%대인 것 같은데 이게 하방으로 더 꽂힐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 요즘에 제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 가격대가 제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주식이나 부동산이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물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안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떨어졌다가 바텀업이 되는 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식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가 지금 한 3억 정도 되고 있는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2억 7, 8천에 받았다?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특별히 경매로 받아야 될 가격적 메리트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아파트도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위치를 잠깐 보면은 이 아파트 자체가 여기도 아까 그 아파트랑 좀 비슷한데 이쪽도 지금 어떻게 보면 풍산 경의중앙선 바깥쪽이라서 그닥 뭐 주변에 좀 상대적으로 이 안쪽 요 안쪽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뭐 좀 외진 것 같아요. 여기 뭐 논도 있고 뭐 그 농촌 도시 농촌 주거형인 것 같습니다. 뭐 장점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바깥쪽 외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좋아. 중산 마을 아파트 이거 뭐 엄청 작은데 이거 2.7 유차 1.9니까 이게 한 2.3억 정도 납치를 받은 것 같고 옛날 아파트 복도식 옛날 아파트 이거 옛날 아파트 고 이게 정식 이름이 중산 이동 코오롱 단지네요. 근데 이게 호가가 2억 3천인데 실 매매가가 쫙 올라가고 21년도 여름에는 한 2억 3억 정도 찍었는데 지금 한 2억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네. 2억? 그럼 전세가 얼마야? 이거 1억 7천이에요. 20평짜리입니다. 여기 20평이잖아요. 거기 전세 수요는 이게 확실히 그 평수가 작은 거는 이제 수요는 많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지금 거의 한 2억짜리가 1억 7천이면은 얼마면 한 10% 90%대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역전세라고 할까요? 전세가보다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것도 지켜봐야 될 아파트인 것 같긴 한데 전세 수요, 실수요는 꾸준히 있기 때문에 뭐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그리고 위치를 보면 여기도 바깥쪽이네. 여기는 매우 바깥쪽이네. 여기는 바깥쪽 산이에요. 저 끝에 있네. 끝에. 그 위치 자체가 그 일산의 거의 외곽인 것 같아. 외곽 산 쪽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위치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싼 맛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싼 맛에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가격대 매매가가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백석동 백송마을 아파트. 이건 32평 6.7에서 유찰돼서 4.8이면은 한 5.5억 정도 보고 있고요. 옛날 아파트네. 옛날 아파트. 그래서 지금 호가가 한 5.5억 정도 보고 있고요. 실제 매매가는 21년도에 이제 한 6억대 판매가 됐었고, 그 이후는 거래가 없네요. 이런 건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전세 수요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2억 5천까지 있네. 왕창 빠졌네 이거. 금년 2월달에 2억 5천, 뭐 2억 6천, 2억 중반대까지 갔다가 살짝 올라오는데 이건 지켜봐야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가격을 아직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 이거 들쑥날쑥이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부동산은 거래량이 받쳐줘야 어떤 그 트렌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도 거의 없고 전세 데이터도 들쑥날쑥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아파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낙찰가가 지금 한 5억, 5.5억에 받았다고 치면 이거 망한 거 아닌가요? 망했잖아요 지금. 이거 언제냐 여기. 이거 6월 21일인데? 6월 21일인데 지금 근데 지금 봐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5.5억이 받았다 치자고요. 지금 호가가 5.5억이잖아. 그 일반 매매로 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낙찰을 좀 잘못 받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자체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지금 뭘 사기에는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 아파트는 대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치를 보면 여기는 안쪽이네. 여기는 이제 경의중앙선하고 3호선 안쪽이고요. 경의중앙선 100마역하고는 뭐 멀진 않은 것 같아요. 걸어서 한 10분이면 갈 것 같은데. 그리고 마두역 쪽하고도 한 20분이면 갈 것 같은데, 경의중앙선 타고 마곡역에서 또 갈아타면 되기 때문에 뭐 역세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안쪽이 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일산은 여기 그 지하철역 안쪽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계획도시 신도시면 이 안쪽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이게 킨텍스도 있고 여기가 정발산 있고요. 다음 일산 동구 위시티 일산 자이. 이건 얼마냐? 한 30평대 후반이고 9억, 6.3억, 4.4억이니까 한 5.5억 정도 보고 있고요. 이거 많이 떨어졌네. 새 아파트잖아요. 자, 일산 자이 한번 볼까요? 호가가 7억. 이게 몇 평이냐? 45평이네. 45평인데 7억이면 싼 것 같은데? 45평 호가가 7억이고 매매가는 이게 확실히 좀 평수가 커서 그런지 거래가가 좀 듬성듬성 8억 8천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6억 초반대 6억 2천 정도? 6억 5천 6억 2, 3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6억 2천 정도. 전세는 뭐 근데 싸요. 45평이 이거 뭐 한 4억 정도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 전세가. 그래서 한 3억 5천에서 4억 사이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매매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최근에가 한 6억 천, 6억 5천인데 지금 이 사람이 한 5억 5천? 5억 5천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5억 5천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5억 5천.
전세가율 한 80% 되잖아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좀 적기 때문에 확실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뭐 이 5억 5천이 낙찰 받으셨다 그러면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위치를 보자면 일산 자이면 자이잖아요. 근데 여기 자인데 이게 뼈 끝에 있네요. 이게 고양 국제고등학교도 있긴 한데 일산 자인데 이거 보시면 여기 중간에 뭐 이렇게 공장도 있는 것 같고 뭐 논도 있고 막 그 도시적인 인프라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단지 자체가 뚝 떨어져가지고 여기 바깥쪽은 공장 단지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산에 둘러싸인 것도 아니고 여기 공단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그 경기도 공단에 외국 사람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변에는 이제 또 외국인들이 사는 주거 지역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요런 데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지 않을까 뭐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요쪽은 좀 완전히 뚝 떨어져 있네. 그래서 어떤 요쪽 안쪽 핵심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어 갖고 그래서 싼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산 동구를 좀 봤는데 제가 좀 보니까 이 일산이라는 동네가, 제가 나중에 일산 서구라든지 뭐 저기 덕양구 이쪽도 좀 할 텐데, 이 고양시 쪽에서는 그래도 일산 동구 쪽이 좀 뭐랄까 개발이 된 것 같은데, 이 일산, 그러니까 고양시 쪽에서의 신도시 쪽은 여기 3호선하고 경의중앙선 사이 요쪽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쪽에 뭐 킨텍스 전시장도 있고 뭐 백병 대학병원도 있고 종합 경기장도 있고 아파트 단지 있고 정발산이 있고, 양쪽에 다 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안쪽이 좀 핵심인 것 같고요. 확실히 그 바깥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깥쪽은 이제 뭐 공장, 공단, 뭐 논, 산 다 합쳐져 있고, 또 인프라 지하철하고도 좀 멀고요. 그 밑에 쪽 바깥쪽도 여기 한강 쪽은 저기도 보면은 이게 다 공장이잖아요. 공장하고 논 원래 있던 데겠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산 신도시는 요쪽 그 지하철역 사이 쪽인 것 같고, 근데 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확실히 근데 바깥쪽은 싸고요, 안쪽은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바깥쪽이 좀 불편하지만 싸다고 그러면 뭐 괜찮을 것 같긴 하고, 뭐 안쪽이 비싼 이유가 있죠 사실은. 비싼 이유가. 그래서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확실히 분당하고 비교했을 때는 첫 번째 북쪽이 막혀 있다. 그리고 동서도 막혀 있다. 그리고 남쪽으로 서울을 통해서만 이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 경기도 남부 도시와는 조금 많이 불리한 위치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강북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지하철을 꼭, 근데 사실 요 안쪽이 아니라 뭐 위쪽 아래쪽에도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뭐 주거 가격이 싸다고 그러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안쪽이 뭐 핵심이긴 한데 안쪽은 좀 비싼 것 같고요. 바깥쪽은 뭐 뭐 불편하긴 하겠지만 또 그만큼 싸기 때문에 나름 이쪽에 뭐 아파트 좀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아파트들이 아직은 가격대가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전세 수요는 받쳐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서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뭐 아파트를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액션에 옮기기에는 조금 아직 이른 시기인 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확실히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대가 많이 빠졌고 많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